오디세우스라는 존재가 이 영화 그 트로이나 이어지는 이 서사시에서도 등장하는 거에 가장 큰 게 트로이 목마를 그 아이디어를 제안한 게 오디세우스가 제안을 하잖아요. 멋진 아이디어죠. 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간의 심리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전략을 쓴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처음에 트로이 목마 열었을 때 무희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사람을 긴장의 극단에서 긴장을 완전히 방심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마가 들어갈 때 목마는 다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보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목마가 들어와. 그럼 이것들이 이 안에다가 뭔가를 했을 수가 있어? 라는 부분이 예상 가능한 범위인데, 예상 가능한 범위를 완전히 깨버리는 저러한 상태를 만들면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다가 긴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긴장을 내려놓는 순간에 사람들의 판단력은 약해져요. 그래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방심하는 마음, 그러니까 판단력은 이성적인 것이고 방심은 마음인 거잖아요. 이게 이성의 활동이 줄어들고 마음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두 가지의 연동된 부분으로서 상황 전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둘 다 활용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한 거죠. 전략을. 뛰어난 전략가죠. 근데 그 얘기 말씀 주시면서 제가 듣고 생각이 든 거는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부터 오디세우스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오디세이아까지 이야기 전체로 흐르고 있는 건 유혹이라고 하는 키워드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그렇죠. 드네요. 유혹이죠. 결국 그 처음에 그 아름다운 자에게라고 한 그것도 유혹에 대한 거였고 중간에 등장한 목마도 결국은 그 얘기였고 이제 그거에 덧붙여서 오디세이 이 이야기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스토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이제 인어들을 마주치지 않습니까? 세이렌. 세이렌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우리 굉장히 그 이미지가 익숙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좀 많이 이슈가 됐던 이미지죠. 스타벅스에 나오는 인어의 녹색 인어의 문장이 그 그렇죠. 세이렌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 드리면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 신화가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바다에 빠지게 해서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편 신기루죠. 우리 육지에서는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보이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신기루. 그렇죠. 신기루처럼 그거의 육상 버전의 바다 버전이죠. 그렇죠. 오디세우스가 한 해법은 이제 선원들은 길을 다 이제 밀랍으로 봉해가지고 막아버리게 하고 본인은 스스로를 돛대에다가 묶어가지고 기둥에 매달려서 이제 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기 중심이 흔들릴 때 그 자기 중심의 흔들림을 보완하는 보완책을 만든 거죠. 자, 선원들은 귀를 막아서 자기는 몸을 묶어서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냐 아니냐를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가지고 묶은 거잖아요. 제가 우리 5월달 6월달에 시장에 올라가는 부분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두 달을 옆으로 수익률을 끌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행동인 거죠. 그 레버리지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 흥분값이 우리한테 결국은 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두 달을 맞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약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 주신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런 세이렌의 노래라고 하는 것도 유혹이잖아요. 근데 그거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는 선장인 입장에서는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파악은 해야죠. 파악은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지켜내지 못할 거다. 나를 통제하지 못할 거라는 가능성 때문에 묶어버리는 행동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에서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5월달에 그런 변동성 올라가는 그걸 또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꺼버리는 것도 방법이긴 할 것 같은데 아예 시장에서 굳이 그렇게 안 하신 이유는 뭘까요, 대표님? 그거는 제가 이게 만약에 반복되는 현상이었다라면 되려 아예 숏을 더 세게 때리거나 막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일정 부분 판단하고 확률이 높은 것에 배팅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했냐면 AI 현상이라는 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위로 얼마나 흥분해서 짧은 기간에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에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한 것이고 그 안 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변동성은 잡아내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락에 베팅한 게 아니라 기회와 위기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그 구간은 옆으로 가야겠다라고 그 판단을 한 거죠. 이게 그러고 나서 이 흥분값이 떨어질 때 그거는 뭐냐면 떨어지는 거는 예측 가능한 요인 때문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너무나 흥분했구나, 과도하구나, 수급이 쏠렸구나 라는 부분이 변화가 생기면 그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아래쪽은 예측 가능하고 위로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는 내가 숏을 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고 아래로 빠질 때 그때 빠지는 부분을 활용해서 대략 수익률을 올리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운이 좋게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말씀 주신 거에서 중요한 건 그 옆으로 가는 구간에 대한 그 견딤이 없었으면 사실 뒤에서의 전략을 쓰는 걸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원 스텝은 내가 판단 불가능한 것이고 투 스텝은 판단 가능하다라는 두 가지를 겹쳐서 전략을 짠 거예요. 근데 원 스텝은 판단 불가능한데 판단 불가능한 것에 내가 취해서 거기서 어떤 액션을 하고 있으면 두 번째 스텝을 할 수가 없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 어려운 것들 당연히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개인 투자 어렵죠. 지금 밧줄에 기둥에 묶은 것처럼 그걸 예를 들면 기둥은 저한테 인버스고 밧줄은 저한테 빅스였던 거예요. 그 두 개를 활용해서 그걸 막아낸 거잖아요. 근데 인버스와 빅스라는 게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를 오래 했던 친구들도 하기 어려워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원 스텝 앞은 몰라. 근데 투 스텝 3스텝 앞에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 그렇죠. 라고 하는 것도 그 전략을 짜는 것도 그렇죠. 사람들이 잘 못 짜죠. 보통은 네. 코앞에 있는 것만 코앞은 어떻게든 알려면 알지만 그 미래는 몰라라는 방향이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생각일 텐데.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고민을 깊게 안 해서 그렇고.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우스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는 모르지만 이게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필요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야 라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본인을 묶어놓고 그렇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장은 지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지혜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3000년에 그 상황에서 썼던 지혜와 2026년 여름에 제가 썼던 지혜는 결이 유사한 거예요. 그게 통하는 거죠. 3000년의 시차를 넘어서 지혜는 통합니다. 근데 지식은 그렇게 통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오늘 오디세이 얘기를 쭉 풀어가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느낄 교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게 방금 말씀 나눴던 네. 세이렌에서의 맞췄던 오디세우스의 지혜. 나를 통제 못할 거라는 걸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잘 잡아놓고 컨트롤링하는 거. 그래서 제가 투자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을 아는 것만큼 자기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이 대중이라는 집단, 인간 집단 군상의 집단 심리학을 알아야 된다. 라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심리에 대해서 이 난리통을 겪고 나서도 아이고 지나가서 다행이다 이러고들 앉았지 심리를 지금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 전문가가 몇 명이나 돼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냥 또 지금 며칠 반등한다고 똑같은 소리 또 하고 또 있거든요. 그쵸. 심리에 대해서. 이게 안도만 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거나 그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한 일화도 오디세이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오디세이 얘기 중에 보면 키클롭스라고 해서 외눈박이 거인이 나오는 중간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인데 네. 근데 이제 여기를 해치우는 이야기 중에 앞뒤를 각설하면 이제 눈을 찔러서 결국은 해치우는데 어두운 상황에서 너는 누구냐라는 거에 대한 거인이 물었을 때 아무도 아니다. 라고 하고 본인이 이제 눈을 찌르서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네. 근데 평생을 잘 숨기고 살다가 네. 어느 날 기분이 좋아서 내가 그걸 했다 네. 라고 하니까 저주를 받아서 이제 네. 죽어버리는 그게 나오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게 딱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을 잘 견뎌낸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질은 까먹고 내가 했다라는 그 기분만 남아서 네. 다시 입만 떠들게 되는 게 투자에서도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죠. 이게 자만이죠. 네. 자만이고 오만이고. 이게 약간 우리가 개인들도 다 그렇지만 까먹은 건 다 까먹고 번 거만 기억나는 것들도 그렇죠. 네. 그러면 쌓이는 게 없어요. 왜냐면 밑 빠진 구멍을 자기 스스로 자기 만드는 거거든요. 위로 쌓는 건 수익이고 아래로 빠지는 건 손실이고 실수인데 밑은 신경을 안 쓰고 위만 신경을 쓴다라는 것은 반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그 밑에 빠진 것에 신경 안 쓴 데 있는 구멍에 그게 다
빠져나가 버려요. 잠깐 차 있는 것 같지만 들어오는 물을 붓는 속도가 더 빠를 때는 항아리가 잠깐 차는 것 같죠. 네네. 하지만 밑에 있는 구멍이 줄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빠져나가죠. 오디세이 이 얘기를 보거나 옛날 이제 소설을 보면서 저도 이거 오늘 대표님이랑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자꾸 돌려봤는데 네.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는 길에 보면 협곡을 두 개를 동시에 만나는 게 있거든요. 둘 다 위험한 협곡인데 둘 다 피해를 발생할 상황이라서 네.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오디세우스는 빠른 선택으로 차악의 상황이라도 빠르게 선택해서 이걸 지나가는 거를 하거든요. 네. 투자에서도 사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많이 발생하죠. 네. 항상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불확실성에 많이 노출되고 위험에 많이 노출됩니다. 근데 위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불확실성은 파악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무언가의 피해, 뭔가의 어쩔 수 없는 손실 이란 부분을 일정 부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